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는 호모가 지은 걸로 알려진 일리어드, 오디세이 그 두 편 중에 두 번째 겁니다. 일리어드가 운명에 순응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디세이는 아, 운명, 그리고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죠. 물론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도 실수를 합니다. 바람도 피고 제우스 같은 경우 바람둥이였죠. 어쨌든 운명과 실수에 도전하는 인간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일리어드는 뭐 다 아시죠? 트로이 전쟁 관련되는 건데 거기서의 그 여러 영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아주 강력한 전사인 아킬레우스 그리고 꽤 일종의 제갈공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오디세우스 둘이 좀 뛰어난 사람이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니죠. 동양으로 따지면 뭐, 사기에 보면은 열전 같은 것들이 있죠. 혹은 뭐, 수호전에 나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웅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일리어드라면, 오디세이는 그, 주인공이 딱 한 명이죠. 오디세우스.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모험이 나오는데요. 일리어드는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한 얘기고, 오디세이는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는 데 걸리는 10년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이제 모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하면, 폴페무스, 외눈박이 거인 이름이죠. 그리고 사이렌은 뭐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넬로페, 오디세우스의 아내죠.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외눈박이의 거인인데요. 눈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인이고 장사긴 하지만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약점을 공략합니다. 일단, 이 오디세우스가 부하들하고 같이 오디세우스도 왕이죠. 물론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 뭐 시장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왕인데 부하들을 데리고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귀향을 하죠. 승리를 하고 귀향을 하는데 귀향하면서 이 식인 거인이 있는 섬에 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귀향하다 보니까 식량 같은 게 충분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있는 동굴을 발견해서 열심히 먹다가 근데 그게 그 식인 거인이 식량 창고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식인 거인한테 잡혀서 하루에 부하 두 명, 뭐 어떤 데는 네 명이라고 그러는데 되는데 어쨌든 부하를 잡아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동굴은 바위로 닫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갇힌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힘이 싸워서는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바로 약점, 하나의 눈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눈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바보가 눈을 대주겠어요, 약점을. 그래서 포도주를 쓰고 그리고 또 여기는 거인들이 사는 섬이었기 때문에 다른 식인 거인들이 도와주지 못하게 해주고 그리고 눈이 없어도 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힘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세 가지의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일단 포도주를 줘서 물론 뭐 이게 당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해서 마시게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를 제일 마지막에 먹어주겠다 이렇게 오디세우스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 뭐 무기 같은 건 없었겠죠, 당연히. 나무를 갖다가 날카롭게 해서 그거를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접대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름 뭐냐? 널 마지막으로 먹어주겠다 했을 때 얘기해 준 게 I'm nobody. nobody는 아무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뭐 비명을 하니까 친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노바디가 나를 찔렀어. 그러니까 노바디 미친놈이군 하고서 친구들이 돌아갔죠.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날 어쨌든 양들은 나가서 그 안에 양도 양의 숙소이기도 했거든요. 양도 음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양을 먹이지 않으려면은 방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보내는 건데 그 순양이 나갈 때 양의 아래쪽에 붙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실수를 하죠.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그제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디세우스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폭풍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착한 섬이 이제 키르케가 있는 섬이었는데 키르케는 부하들을 전부 돼지로 만들어 버리죠. 마법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다행히도 키르케의 할아버지한테 배운 방법을 통해서 돼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 어찌 보면 이 사랑에 빠지죠. 키르케가. 이 사람은 내가 지아비로 섬기게 될지도 모르겠다. 물론 결혼했기 때문에 안 됐지만 어쨌든 1년 동안 키르케 얘기도 들어주고 아이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동안 발생할 시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죠. 근데 조언을 듣고 처음 통과한 것이 바로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아주 뭐랄까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그런 여자를 뜻하기도 하죠. 사이렌이 뭐 남자란 얘기도 있고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신화 속 얘기니까 그리고 또 물고기 지금 보시는 거는 사이렌이거든요. 아래는 인어처럼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바다 바다나 바다 위 그러니까 공기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음악으로 매혹을 했다고 그래요. 사이렌이 소리죠. 그래서 세 명이라는 데서는 리라하고 플루트 뭐 이런 것들로 합주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 그쪽으로 홀리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부하들을 전부 귀를 밀랍으로 막게 하죠. 못 듣게. 그리고 자기는 호기심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밀랍을 하지 않고 대신 묶으라고 했대요. 묶으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죠. 이제 사이렌 지역에 가는데 여기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풀지 마라. 포박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그 자기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사이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풍랑을 만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풍랑을 해서 마지막으로 10년 후에는 신들의 노여움 포세이돈이 아까 얘기한 그 외눈박이 거인의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신들이 올림피우스에서 모여가지고 얘는 고생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좀 보내주자. 그래서 포세이돈이 더 이상 풍랑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 귀향에 성공을 합니다. 원래 그 오디세우스가 얘기했을 때는 10년 동안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재혼을 하라.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뭐 부인을 생각해서였기도 했고 또 하나는 도시에
아무리 도시 국가지만 왕이 오랫동안 부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페넬로페는 10년이 아니고 20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솔베이지의 노래였는데, 솔베이지하고는 다른 게, 솔베이지는 이 페르긴트였나요? 그 남친인지 남편인지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기다리다 와서 솔베이지 무릎에서 죽죠. 근데 페넬로페는 다행히 남편이 돌아와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도 그 구원자들이 쫓아오니까 구원자라는 거는 이 재산도 차지하고 왕권도 가질 수 있었겠죠. 공식적으로 왕이었고 왕비였는데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왕비랑 결혼하면은 왕이 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꾀를 낸 게 수의를 만들겠다. 그때 오디세우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그 페넬로페 입장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수의를 만들겠다. 그래서 3년 동안을 만드는데 수의 만드는데 3년 걸리진 않죠. 물론 뭐 능력에 따라서 시간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페넬로페 같은 경우는 숙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짓이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고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노예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구원자들한테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요. 다행히 그때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다 그래서 바로 그 궁궐로 간 건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비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워낙 꾀돌이였거든요,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거지 행색을 늙은 거지 행색 20년이나 지났으니까 하고 가서 포섭을 합니다. 아들도 만나고 아들이 그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대가 됐겠죠. 그리고 하인 중에서도 충직한 하인 둘을 골라서 일단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 페넬로페가 결혼하겠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만 할 수 있는 강한 활을 갖다가 꿰는 사람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도 100명이나 다 못했고 오디세우스는 늙고 거지 행색이긴 했지만 그걸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될 자격을 얻죠.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원자들을 전부 죽여요. 그 죽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년 동안 얘네들이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와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아들을 죽일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아들이 일종의 임시정부가 될 테니까 만약 결혼을 하면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페넬로페는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인지 아닌지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아는 비밀로 재확인을 합니다. 침대를 어디로 옮겨라. 그 다음에 너와 같이 전날 밤을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오디세우스가 그 침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만 알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침대를 얘기를 하죠. 그 침대는 옮길 수가 없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남편이구나. 그거를 알고 결국은 행복한 해피엔딩이 됩니다. 물론 오디세우스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고, 제가 또 PC가 맛이 갔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녹화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